안녕하십니까. 소개를 받은 CB 워러스트라이더 프레임워크 리더를 맡고 있는 정영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멀티 클라우드 개방형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러스트라이더는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 공통 플랫폼이 제공하고 있는 최상단의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 개방형 인터페이스를 말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멀티 클라우드 개방형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 중에 하나인 멀티 클라우드 웹 도구에 대해서 컨셉이 어떻고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클라우드 개방형 인터페이스란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 공통 플랫폼이 제공하고 있는 공통 인터페이스를 말합니다. 공통 플랫폼 인터페이스에는 개발자를 위한 REST API, 그리고 Go API와 같은 공통 플랫폼 개방형 API와 사용자와 운영 관리자를 위해서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웹 인터페이스와 CLI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멀티 클라우드 웹 도구는 웹 인터페이스 또는 웹 툴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하고 있는데요. 웹 기반의 GUI 인터페이스를 제공함으로써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개방형 API 자체 기능을 이용한 기본 기능과 사용자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좀 더 복합적이고 확장된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멀티 클라우드 웹 도구의 디자인 UX 컨셉으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차분하고 산뜻한 딥블루 컬러를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레이 컬러를 이용해서 화려하지 않고 안정감을 주는 메인 컬러감을 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강조를 위한 포인트 컬러를 활용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간결한 동선의 배치, 그리고 반복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편의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기획되고 개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이아웃적인 측면에서는 친숙하게 이용하고 있는 레이아웃이죠. 왼쪽에 메인 메뉴가 구성이 되어 있고, 상단에 빠른 메뉴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친숙화된 레이아웃을 통해서 좀 더 쉽게 이용하고 익숙한 이용을 돕기 위해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웹도구를 이용하기 이전에 웹도구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웹도구는 보시는 바와 같이 클라우드 바리스타의 웹도구 레포지토리를 통해서 웹도구 소스를 다운로드 받으시고, 레포지토리에 표현되어 있는 설치 가이드에 따라 설치를 하시게 되면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웹도구를 실행하고 웹도구 브라우저를 통해서 웹도구를 접속하게 되면 클라우드 연결의 정의를 들어가게 됩니다. 작업 환경 공간을 정의를 하고요. 다음 스텝으로 필요한 자원을 등록하거나 생성을 하게 됩니다. 생성된 자원을 기반으로 서비스 구성을 정의를 하고요. 정의된 서비스 구성을 통해서 배포를 함으로써 서비스를 생성하게 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서비스가 생성되고 난 이후에는 서비스를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다음 스텝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운영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성능이라든지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운영 대시보드를 통해서 전반적인 상태나 현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스텝에 따라서 영상을 통해서 시연을 하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도구를 실행하면은 로그인 페이지가 나오고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작업 공간의 할당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작업 공간을 없기 때문에 생성을 하게 되고요. 생성된 작업 공간을 선택하고 OK를 누르면 화면 도움말을 통해서 기본적인 도움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생성 가이드의 스텝을 따라서 서비스들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커넥션을 통해서 클라우드 연결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의 액션 메뉴의 애드 메뉴를 통해서 클라우드 연결을 생성하고요. 클라우드 연결을 위해서는 드라이버를 등록을 하게 됩니다. 아마존 클라우드에 드라이버를 등록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존 클라우드를 이용하기 위한 크리덴셜을 생성하게 됩니다.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의 키밸류 값들이 각각 틀리게 잡히기 때문에 선택된 프로바이더에 따라서 맞는 값들을 입력하시고 크리덴셜을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크리덴셜 이후에는 리전 정보를 입력을 할 텐데요. 리전 정보도 역시 마찬가지로 등록을 하게 되겠습니다. 등록된 자원들을 선택을 해서 이 자원들을 묶은 클라우드 연결을 생성을 하게 되고요.
생성된 클라우드 커넥션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된 클라우드 연결을 통해서 자원을 생성을 할 텐데요. 먼저 이미지 자원을 등록을 하겠습니다. 이미지 자원의 오른쪽 상단에 액션 메뉴를 통해서 Add 버튼을 누르면 이미지를 등록할 수 있는데요. 이미지명과 이용하고자 하는 클라우드 연결, 그리고 프로바이더의 이미지 아이디를 입력하는 공간이 있는데 어시스트 링크를 통해서 선택을 통해서 아이디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생성을 하고요. 이미지 자원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WS의 서버 스펙 자원도 등록을 하게 되고요. 이번에는 네트워크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는 VPC 관련된 네이밍을 먼저 정의를 하게 되고요. 클라우드 커넥션을 정의를 하고요. 네트워크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서브넷 IP 레인지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둘 이상의 서브넷을 위해서는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여 입력하실 수도 있고요. 네트워크 자원을 생성하면은 생성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시큐리티를 통해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포트 또는 포트 레인지를 통해서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룰셋을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어플라이를 통해서 정의를 하고 OK를 통해서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 같은 자원이 생성된 이후에는 서비스를 생성해 볼 텐데요. MCIS 서비스 생성은 매니지 애드 버튼을 통해 메뉴를 통해서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임 서비스 네임을 정의를 하고요. 익스퍼트를 온 하게 되면은 전문가용 항목들을 이용한 생성이 가능하고, 익스퍼트가 오프된 경우에는 간단한 값들을 통해서 심플하게 생성할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전문가용 구조를 통해서 항목의 값들을 입력을 하고요. 서버의 명칭과 클라우드 커넥션 연결 정의를 했고요. OS를 선택하고 하드웨어 스펙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넥스트를 누르면 생성한 네트워크를 선택을 할 거고요. 네트워크의 넥스트는 생성된 시큐리티 그룹을 선택하고 마찬가지로 액세스 키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의된 값들을 통해서 Done을 클릭해 주시면은 서버를 구성하기 위한 정보가 정의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서버를 하나 더 정의를 해보죠. 같은 환경을 갖는 서로 다른 이름의 two 서버를 정의를 하게 되고요. 하나의 서비스 안에 두 개의 서버를 통해서 MCI 서비스를 디플로이 버튼을 클릭해서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가 생성된 화면이 보이는데요. 서비스가 두 개의 서버를 통해서 가동되고 있는 내용이 보이고 디테일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를 선택을 하고요. 라이프 사이클 서스펜드 명령을 통해서 MCIS 서비스 자체를 서스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스펜드가 되면은 서스펜드가 되고 있다라는 서스펜딩 상태로 바뀌면서 서비스들이 중지되고 있는 상황을 알 수가 있고요. 서비스 내 하나의 서버를 통해서 서스펜드나 리준 명령을 통해서 제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서버가 러닝 상태로 바뀌어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MCIS 서비스 내 가동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서버를 확장하는 개념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펜드라는 메뉴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서버를 추가로 정의를 할 텐데요. 이제는 임포트라는 프리디파인된 서버 컨피그레이션 템플릿을 통해서 로드를 해서 서버를 정의를 할 수도 있고요. 앞서서 보셨던 개념처럼 첫 번째 서버가 정의가 되고요. 두 번째 서버는 이번에는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커넥션을 통해서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서버를 익스퍼트 구성을 통해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버명을 정의를 하고요. 마찬가지 자원들을 선택을 하고 나면은 두 개의 서버가 정의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디플로이를 통해서 확장된 서비스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가 생성되면은 Manage MCIS라는 메뉴를 통해서 확장돼서 돌고 있는 서비스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개의 서버가 돌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 컨셉으로 MCKS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생성도 마찬가지 과정을 거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네임을 정의를 하고요. 쿠버네티스에서 이용할 CRDR과 네트워크 정의를 하고요. 컨트롤 플레인을 수량과 함께 이용하고자 하는 스펙을 통해서 정의를 하고 워커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펙이 다른 워커는 추가 버튼을 통해서 다른 스펙의 워커를 추가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정의되어진 구조로 생성을 하게 되면은 MCKS 매니지라는 운영 메뉴를 통해서 구동되고 있는 노드들의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노드들에서 추가적으로 정의할 수 있게끔 확장 메뉴를 통해서 들어가면은 워커 노드에 대한 추가적인 데피니션을 통해서 워커 노드의 확장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스펙이 다른 워커 노드를 추가를 할 수도 있고요. 다음은 모니터링 대시보드 운영 쪽인데요. 모니터링 하고자 하는 MCIS 서비스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해당 서비스에 운영되고 있는 서버 리스트가 나옵니다. 특정 서버를 클릭하게 되면은 서버에 대한 기본적인 모니터링을 확인할 수 있는 폼이 나오는데요. 왼쪽 상단에서 서버를 바꿀 수도 있고 주기와 기간을 정의를 함으로써 현재는 5시간 동안의 성능 데이터를 5분 간격으로 불러들인 모니터링 성능 그래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성능 그래프는 CPU 계열, 메모리 계열, 디스크 I/O, 네트워크 계열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모니터링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폴리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모니터링 설정을 확인하고 재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모니터링 되어지는 성능 밸류에 대한 임계치를 정의를 위해서 폴리시 스레시홀드를 통해서 임계치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과 모니터링 하고자 하는 항목, 그리고 서버, 그리고 임계치 밸류와 각각 레벨에 따른 수치 카운트와 메시지, 그리고 보내고자 하는 슬랙 메시지를 선택해서 생성을 해주시면은 이벤트 스레시홀드가 생성이 되고요. 생성된 스레시홀드로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벤트 레벨에 따라서 발생됐던 이벤트의 이력을 확인할 수가 있는 정도로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시보드 운영인데요. 대시보드의 경우에는 MCIS 서버와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그리고 제공하는 클라우드 프로바이더 커넥션, 그리고 서비스별 서버의 상태, 그리고 서버 수량들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특정 서비스를 선택을 하고 선택된 서비스의 액션을 라이프 사이클 제어를 바로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매니지먼트를 한다라든지 에디션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매니지를 클릭하게 되면은요, 선택된 MCIS 서비스를 기준으로 필터링 되어서 나오고요. 클릭하면은 해당 MCIS 서비스에 대해서 서버에 대한 컨트롤, 서비스에 대한 컨트롤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로그아웃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웹도구를 로그아웃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웹도구에 대한 시연을 짧게 보여드렸는데요. 좀 더 유익하고 재미난 시간이 되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용 방식은 시연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스킵을 하도록 하고요. 웹도구의 경우에는 모니터링 이벤트를 포함해서 기본적인 설정 자원 관리, 그리고 서비스 관리, 서비스 운영, 대시보드 측면에서 MCIS 서비스의 기본적인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MCKS의 서비스 관리 운영적인 측면까지 현재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웹도구에 대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